제가 채널 H에서 소개했던 고구마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인의 특별한 각별한 고구마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근데 아예 고구마를 못 드신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셨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고구마가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고 술술 잘 넘어가는 고구마가 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실 텐데요. 그런데 고구마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다, 속이 아리다, 쓰리다,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생목이 오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고구마를 먹으면 뱃속이 그득하면서 트림이 나오고, 어떤 분은 먹었던 고구마가 다시 위하고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다, 쓰린 증상이 이렇게 가슴부터 천천히 타고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우리가 생목이 오른다는 건 내 위 속에 들어간 음식물이 위액하고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역류하는 증상을 말하죠. 체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생리 현상인데, 허트림이 나면서 음식물이라든지 시큼한 위액이 입 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목이 오르는 이유는 위장의 기능이 식사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위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 위장의 근육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굳어져서 무기력해집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는 것도 소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생목 오르는 증상이 특정 음식에서만 나타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주로 고구마, 옥수수, 떡, 팥 이런 게 드는 음식, 또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만 먹으면 생목 올라오신다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고구마를 먹으면 생목 오르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팥 앙금이 든 찹쌀떡, 팥빵도 아마 소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달고 찐득한 음식, 그리고 뻑뻑한 음식들이 생목을 오르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고구마는 찌거나 굽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분이 당분으로 전환되면서 단맛이 극대화가 되죠. 강한 단맛이 위 점막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당분이 위장에서 이상 발효가 되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게다가 찐득찐득 걸쭉해진 상태로 위장으로 내려간 음식들이 위액하고 잘 섞이질 못해요. 그럼 위액이 역류하면 식도를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가슴에서부터 천천히 타는 듯한 통증이 위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구마만 먹으면 생목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고구마를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생목이 오르는 증상이 새로 생겼다는 건 내 소화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고구마처럼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가뜩이나 피로한 위장을 더욱더 혹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너무 맛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잠깐 빌려보면 됩니다. 고구마하고 먹으면 찰떡궁합인 음식. 갑자기 생각하니까 침이 고이는데, 생각하셨어요? 맞아요. 김치입니다. 이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이잖아요. 정장작용과 함께 소화를 돕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고구마하고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김치하고 먹게 되면 좋은 점 또 한 가지는 고구마의 성분이 김치 유산균에 좋은 먹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고구마 먹으면 방귀가 나오잖아요.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 성분이 세균에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이 아마이드를 좋아하는 세균이 바로 김치에 풍부한 유산균, 그리고 비피더스균입니다.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모르시고도 김치하고 고구마를 짠하고 페어링해서 드셨는지 참 놀랍죠. 김치 중에서도 무를 주 재료로 한 깍두기, 그리고 동치미가 고구마하고 딱 어울리는 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아밀라제가 풍부하잖아요. 고구마의 총각김치, 동치미 정말 최고의 궁합이죠. 이 외에도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한 사과하고 귤을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펙틴 성분이 장의 점막을 보완하고 이상 발효하는 걸 억제해서 가스 발생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펙틴 하게 되면 사과 껍질, 귤의 흰 껍질 부분에 풍부합니다. 사과 드실 땐 깨끗이 씻어서 껍질 채 드시고요. 귤은 하얀 껍질 다 이렇게
떼어내지 말고 그것까지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부드럽고 술술술술 넘어가는 고구마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고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답. 그렇게 부드러운 고구마도 맛있다고 급하게 드시다 보면 목이 메기 마련이잖아요. 급하게 삼킨 고구마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구마 드실 때는 천천히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고구마가 소화 안 되는 이유, 흔히들 이렇게 생목 오른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달고 찐득찐득한 음식, 그리고 뻑뻑한 음식이 우리 위장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그래도 고구마를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구마하고 같이 먹게 되면 소화가 잘 되는 찰떡궁합 음식도 말씀드렸어요. 첫째, 소화 돕는 김치. 그 중에서도 어떤 김치?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한 깍두기, 동치미 추천해 드렸습니다. 둘째, 위 점막을 보호하는 팩틴이 풍부한 사과, 껍질째, 그리고 귤도 흰 부분까지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천천히 꼭꼭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시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속쓰리다 하시는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영상 꼭 보시고 복습하시고 부디 속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